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0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재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근데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피의 사실을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개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거 앞으로 그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했다 이거 포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어떤 식으로 그 쌍방울의 그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을 실토했다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바람에 이제 이화영 진술의 전모도 드러나고 김성태가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지 그 압박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회장대로 자기가 조금 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형태 변호사의 행동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발등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불리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내지는 불리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긴급 투입되는 변호사들 중에 하나가 바로 김형태 변호사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이런 것들을 실토할 것 같다, 내지는 실토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바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을 만나서 회유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고, 그 다음에 이화영 씨의 옥중 편지를 또 민주당을 통해서 공개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그 부인이 일방적으로 해임했다가 또 안 먹히고,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거물급 변호사죠. 민변 회장을 지냈다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나타났는데 역시 제대로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의 이화영에 관한 한 최후의 카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호사를 투입했다. 근데도 먹히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1월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을 했죠. 태국에서 송환됐죠. 그러니까 바로 현근택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남시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 출마도 했었고요. 근데 좌절되고 이랬었죠.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요. 지금도 일부 나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곧바로 이화영 변호인단에 합류를 합니다. 그 합류는 왜 그랬을까요? 이화영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을 위해서 약간 무슨 이화영 감시조로 투입된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 벌어졌다. 그 행동이 바로 올해 3월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의 증인신문 조서의 일부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걸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뭐냐면 그 증인신문 조서나 이런 것들은 변호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공무상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섣불리 올렸다가 그러면 공무상 기밀 유출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어디서 출처가 어디야? 이래서 바로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계속 변호를 받겠다고 하는 그 법무법인 해광이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거기서 유출된 건 아니겠는가? 근데 그럼 이거 유출의 당사자가 지금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해광 측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그걸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한테 준 것 아니냐. 그럼 이 현근택 변호사의 역할은 뭐냐? 결국 현근택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하니까 감시조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에 수사를 받고 있죠. 현근택 변호사가요. 이것도 맥락이 김형태 변호사의 등장과 아주 유사하다. 뿐만 아니고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이 변심을 하게 된 동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 변호사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3월에 법정 증언에서 나타난 건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2021년 말에 이재명 캠프에 있던 김모 변호사가 왔는데 이 사람 행동을 보니까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아는 정보들을 계속 물어보더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분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전모라는 변호사가 왔는데 이 전모라는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던 사람이다. 그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이 사람도 선임계를 내니까 아 이거 가짜 변호사야. 유동규 씨가 그렇게 가짜 변호사라는 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감시용으로 그분은 누구겠어요? 이재명 대표죠. 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아예 그냥 해임을 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본인이 아 이재명 대표는 나를 위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본인이 변심을 하게 되고 진실을 털어놓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있다. 그거 뭐 결국은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이재명 대표 본인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이 사법 리스크 관리팀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자 이쪽에는 어느 변호사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아마 거의 종합상황실 정도로 그 분석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겠는가. 물론 그걸 민주당의 법률지원단이라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일군의 변호인단이 아마 그런 종합상황실 비슷한 걸 거의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백현동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대장동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성남 FC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쌍방울 수사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뭐 정자동 수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핵심 피의자들한테 변호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입회를 검찰 조사 때 입회를 하면 더욱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검찰에서 얘기한 것들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김용태 변호사도 바로 그걸 받아서 지금 뭐 이게 회유와 압박의 결과다 이렇게 재판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 그 컨트롤 타워의 존재 뭐 그거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대책이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컨트롤 타워가 그다지 정교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분리하면 나타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그런데 정교하지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내부 자료로만 활용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거나 이재명 대표의 발등을 찍는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급하다 보니까 정치 공세용으로 쓴 겁니다. 일부를 뭐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린다든가 아니면 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뭐 사실은 쓸데없는 걸 냈다가 뭐 결국 철회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나 아니면 회유와 압박의 결과로 이렇게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토를 했다고 또는 김성태 전 회장이 뭐 압박을 했다 이런 걸 의견서에다 냈는데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피의사실이 돼버렸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종합 상황실이 정교하지가 못하다. 뭐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정교하지가 못하다. 근데 왜 그랬을까? 이건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급하다. 긴장하고 있다. 이런 걸 반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이런 일련의 상황은 결국 뭐죠? 검찰의 수사를 어떤 상황인지 계속 알아보고
그에 대응해 가면서 감시용 변호사를 붙여서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뭐 이런 걸 청구할 때 보면 검찰이 법원에 설명할 때 증거인멸의 하나의 예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은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를 빼내서 감시용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대책을 세우는 거니까 그건 결국 증거인멸용일 가능성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하면 나타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아마 이미 백현동과 관련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검찰이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김인섭 씨가 핵심 인물이거든요. 김인섭, 정바울 시행업자 핵심 인물인데 김인섭 씨가 만약에 아직은 뭐 실토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실토를 하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도 벌써 이제 구속된 지가 몇 달 되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도 또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붙여서 김인섭 씨가 지금 실토를 못하도록 또 회유하는 그 작업을 이미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런 거 보면 그런데 참 이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팀이 조금 엉성한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